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8일입니다. 정청래의 폴더 인사, 정청래의 90도 인사. 그렇지만 정청래의 이재명 대통령 당무 개입 발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또 세계적인 지도자 찬양, 월드 클래스 지도자 찬양, 그리고는 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 젖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냐, 흔들리더라도 젖더라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마치 JP 김종필처럼 선문답을 오늘 날리는 정청래의 하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했지만 사실 이재명이 주제가 아니고 정청래가 주제다. 정치에서는 언론 보도에서 주어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하죠. 주어를 누가 장악하느냐, 일면을 누가 장악하느냐, 일면의 주어가 누구냐. 단연 정청래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인가요? G7 출국차 서울공항에서 이제 출국할 때 청와대에서 정청래 당대표 나오지 마시오 해서 김민석 총리만 나와서 이제 배웅을 했다. 이게 엄청난 당무 개입 논란의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었죠. 대통령이 대놓고 정청래를 찍어서 내보낸다. 윤석열이가 이준석 당대표 체리 따봉 내보낸다. 이런 장면. 이준석 당대표 찍어서 내보낼 때의 체리 따봉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될 때마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공항에서 김민석은 나와라, 정청래는 나오지 마라. 이 사진이 앞으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길이길이 아주 좋지 않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의 사례로, 그런 좋지 않은 장면으로 길이길이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귀국을 했는데 어제 벌써 이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이제 큰일 났다. 지지율은 폭락하는구나. 40%대로 지지율이 계속 폭락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거의 뉴 노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뭐 잘한 게 뭐가 있다고. 국민의힘 내란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중요한 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평택을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지지율이 65%대에서 40% 후반으로 급전직하 떨어졌다.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가장 치명적인 두려움이죠. 국민들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 47%, 48%.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의 지지율이 민주당 정당 지지율보다도 훨씬 앞서고 있다. 5 내지 심지어 10% 정도 앞선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뭐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독단적인 독재적 리더십, 그것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와의 어떤 갈등과 분란, 이로 인한 중도층의 입안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독재적 리더십, 당대표 찍어내기, 친문 세력들 문제 틀레유 제거하기, 누가? 이재명 및 뉴 이재명, 한강 새똥 되시길, 한강 새똥 되주길. 이 A류를 몰아내는, 깡통 B류가 A류를 몰아내는 깡통 이재명파가 똑똑이 정통파
A류, 유시민, 김어준, 정청래를 몰아내기. 이제 이런 구도에서 이게 이제 한 열흘간 지속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전을 일으켰죠. 지난주 성남공항에서 나가면서 정청래 나오지 마. 내가 찍은 김민석이만 나와. 전쟁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으킨 거예요. 지금도 뉴 이재명 의원들 허구한 날 나와가지고 정청래한테 다 덮어 씌우는데 그건 당신들이 잘못된 거지. 그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을 하는 거잖아. 국민들이 정확히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 법신님이 이것의 법률적 문제, 이재명 대통령 및 이에 가담하고 있는 주요 친명 국회의원들 박지원 등등, 이건태 등등, 김영진 등등, 리박스쿨 이은주 등등, 송영길 등등은 직권남용죄로 나중에 적절할 때에 잡혀간다.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직권남용죄.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방송해 드렸죠. 정당법상 지금 당내 경선 여기에 막 협박하고 경선의 자유를 침해하고 남이사 나오든가 말든가 그게 뭐 정청래 자유고 김용민이도 뭐 나온다 하고 김용민이한테도 나오지 마 협박하지 왜? 정청래는 나올 명분이 없고 다른 사람은 나올 명분이 있고 그래? 그 북한의 김일성이들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야. 공산당 독재가 하는 짓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당법에 당대표 경선 등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죄 징역 5년 이하 딱 있잖아. 협박한다. 나오지 마. 안 좋아. 가류가 될 거야. 뭐 유튜브 나와서 뭐 떠드는 그 사람들 다 이름도 모르겠어요. 뭐 국회의원도 뭐 몇 명 말고는 이름을 모르겠어. 관심이 없어. 협박하고 있잖아. 그리고 출마할 수 있는 당대표 출마할 수 있는 자유를 방해하고 있잖아. 방해라는 개념은 대법원 판례상 어떤 위험을 일으키면 위험을 일으키면은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협박이라는 것은 해악을 고지하면은 그래서 정청래가 해악을 느꼈다. 해악의 고지만 되면은 범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현재 이미 정당법상 당내 경선 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 누가? 이재명. 그 다음에 이재명의 지시를 받은 지시라는 게 명시적 지시가 없어도 된다. 명시적, 묵시적 어떤 동의하에 박지원, 이건태 등이 비류들, 뉴잼명들이 협박하고 나오지 말도록 방해하고 그러면 공동정범이다. 공동정범. 그 다음에 직권남용도 있잖아요. 그거는 형법상 공무원이 일단 다 공무원이죠. 직권을 남용하여 지금 직권을 남용했다. 이걸 오늘 내가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유가 뭐냐? 1. 헌법 제8조 정당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정당법으로 오면은 정당법 26조 등등등에 정당은 대통령 시키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정당의 운영은 당원들이 한다. 당원의 총의를 모아서 한다. 그와 같은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그와 같은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정당은 자율성이 존중돼야 된다. 정당법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정당은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이 아닙니다. 공무원 조직은 대통령이 모든 지휘 감독권이 있겠지만 정당이라는 것은 민법상의 그냥 민간단체에 불과한 겁니다. 정치적 어떤 목적을 갖지 않은 결사체다. 법인 등록은 안 되어 있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죠. 법인 등록이 안 돼 있는 정치적인 의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
민법상의 단체입니다. 종교적인 의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뭐예요? 그게 뭐 절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거잖아. 그것도 역시 비법인 사단이거든요. 똑같은 거야. 네. 예. 절, 교회 이런 데에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뭐 목사를 바꿔라 할 수가 없겠죠? 할 수가 없겠지. 그거 당연히 범죄지. 직권남용.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잖아. 예. 깡패들이 와가지고 여기 목사 바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강요죄가 됩니다. 깡패들처럼 폭행, 협박까지 왔지. 해악의 고지 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잖아. 지금 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강요죄도 된다. 직권남용,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직권남용 죄도 되겠다. 네, 지금 다 범죄예요 이미. 이재명, 박지원, 이건태 등 공동 정범이다. 사례가 있죠. 박근혜 탄핵 사건 때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에 지시를 받은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 공동정범으로 처벌됐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딱 부러져, 딱 부러져. 그러니까 정청래가 이런 법률 검토를 완벽하게 지금 했단 말이야. 법신 이변님의 상위 1%가 듣는 이 방송을 매일같이 듣고 공부를 했다 이거야. 법사위원장 할 때 잘하잖아. 정청래. 굉장히 똑똑해. 그러니까 A류들은 제가 보면 굉장히 똑똑해요. 학벌도 좋고 유시민 서울대, 조국 서울법대 뭐 교수도 했고 뭐 유시민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지식인이잖아. B류들은 완전 깡통들. 완전 깡통.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겨? 깡통 5천만 명하고 똑똑한 사람 1명하고 누가 이겨? 똑똑한 사람 A류 1명이 이기는 거야. B류들 중에 그 뭐 제대로 된 말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 1명이 있어요. 1명도 없어. 유튜브들 보면 전부 잡담. 그냥 으쌰으쌰 해갖고 건달들처럼 뭐 협박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협박, 해악의 고지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협박이야. 그리고 방해하고 있는 거지 당연히. 못 나오도록. 그러니까 정당법상의 경선 자유 방해죄는 100%딱 떨어지고, 네,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또 직권남용,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이 직권남용은 결과범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위험성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너 임마 출마하지 마. 의무 없는데 출마하지 마. 그런데 상대방이 쫄아서 그 의무도 없는데 억지로 그 일을 하게 결과가 나왔단 말이야. 불출마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 결과범. 결과가 나와야 이게 범죄가 됩니다. 직권남용죄는. 강요죄도 마찬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그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 이래야 죄가 돼. 근데 지금 불출마라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니잖아. 정청래는 너 출마할 거야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수에 거친 거지. 직권을 남용했는데 직권남용죄 또 폭행 협박 이렇게 갔는데 미수에 거친 거지. 아직까지는 불출마라는 결과가 안 나왔다. 만약에 진짜로 정청래가 이제 쫄아가지고 저 불출마하겠습니다 선언했다. 그러면 의무 없는 일을 한다는 결과가 안 나왔잖아. 참 불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머리 꿇고 선언하면 의무 없는 일이라는 그 결과 목적을 달성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런 무릎 꿇고 불출마 선언을 해야 직권남용 죄의 죄가 성립한다 이 말이야. 아직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러면 아직은 미수야 미수. 그런데 직권남용죄는 미수를 처벌한다는 조문이 없습니다. 아직은 무죄야.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그러나 법신님은
모속이지. 지금 협박이란 말이에요. 해악의 고지.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 그 딱 조폭들이 하는 거죠. 예, 폭행 협박으로 의무 없이 돈 내놔. 이런 거. 우리 다 공짜로 먹고 갈 거야. 결제하지 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그래서 먹고 그냥 가버렸다. 강요죄거든, 강요죄. 강요죄. 예. 강요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현재 단계로 협박에 의한 강요죄 미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및 이건태 공치모 105인 그 사람하고 뭐 박지원이 등등 이런 비류 국회의원들, 이은주 이런 것들, 송영길이 이런 것들, 리박스콜, 한강 한강새똥 돼지길이, 네. 그리고 유튜버들 이것들도 광의로 공동 정범이죠. 이것들도 협박에 가담하는 자들이잖아. 유튜버들 뭐 한국일보, 경향 유튜브 뭐 또 뭐 많잖아. 뭐 김용민 TV 뭐 등등 할 것 없이 네. 하도 많아가지고 허접한 놈들. 뭐 이동형이 그게 한강새똥 똥이잖아. 똥 이동형. 돼지 그거는 김용민 TV. 예. 좀 뭐 사람이 좀 뚱뚱해 보이대요. 예. 뭐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하죠. 한강 새똥 돼주길 한준호 의원, 강덕구 의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공동 정범이야. 한강 새 김민석이 똥은 이제 이동형 TV 되는 김용민 TV 뚱뚱이 지금은 살이 많이 빠졌던데. 네. 새똥 주이현주 길 송영길이 뭐 이런 자들 다 공동 정범이야. 전체적으로 죄목은 뭐냐? 다시 정리합니다. 직권남용죄는 현재로서는 미수인데 처벌 조항이 아직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성과를 달성하면 목적을 불출마했다. 정청래가 불출마 항복합니다. 불출마하겠습니다. 하면은 직권남용 죄가 성립하는 거야. 그 다음에 현재까지 협박, 해악의 고지, 방해가 있기 때문에 협박까지 됐으니까 강요죄 미수는 성립한다. 그 다음에 정당법상의 당내 경선에서 자유 방해죄는 지금 이미 기수다. 방해만 하면 성립한다. 협박만 하면 성립한다. 징역 5년 이하다. 정당법이 방해만 하면 징역 5년이야. 직권남용보다 훨씬 셉니다. 직권남용은 불출마하겠습니다. 해야지 징역 5년인데. 자, 아시겠죠? 이게 다 박근혜 처벌하고 했던 다 사례들이 있다 이 말이야. 있다. 유튜브는 변호사님 민간인인데 공무원도 아닌데 직권남용 처벌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공무원과 공동으로 하면은 형법 33조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했죠. 박근혜 공무원, 최순실 공무원 아닌 민간인 뇌물죄 공범으로 처벌한다. 네, 유튜버들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법신 이변님의 고발 대상이 되겠다. 네, 그렇죠. 자, 오늘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오늘 이 재밌는 멋있는 제가 JP 김종필처럼 좀 뭔가 여백이 있고 정치가 멋이 있어야 된다 했죠. 삼김씨 시대 때처럼 삼김씨가 가고 나서 대한민국 정치는 그냥 오류야 오류. 그만 건달들 양아엑스들 양엑스치들이 하는 수준이야. 삼김씨. 근데 이제 오늘 정청래가 아주 이제 삼김씨 스타일로 뭔가 선문답을 날리고 선운사도 가고 낙산사도 가고 정권은 짧다 이런 거 한방 그냥 날리니까 뒤집어지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냥 바로 항복했잖아. 공항에 나와 주십시오. 항복했잖아. 아니, 이재명이 항복한 거야 지금. 나 좀 살려달라고.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정청래하고 맞짱 까니까 지지율이 왜 폭락해요? 중도층 지지율도 이반했지만 핵심적으로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막 폭락하고 있는데 한국갤럽부터 말이야. 네, 그 원인은 제가 AI를 요즘 자주 써요. 네, 퍼플렉스티도 쓰고 뭐 제미나이도 쓰고 챗GPT도 쓰고 어이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AI한테 다 분석을 물어봤더니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정청래 A류와 감히 깡통 B류들이 내전을 일으킨 이유 때문이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용이. 어디서 지지율이 무너지느냐? 서울. 제일 중요하잖아, 서울. 연령대는 4050, 40대, 50대. 이재명 대통령 제일 중요한 지지층이잖아. 그런데 거기서 그것도 서울 40대, 50대에서 무너지고 있다, 이거야. 무너지고 있다. 고학력 화이트 칼라층에서 무너지고 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어우 저 비류들 저거 안 돼. 이재명 대통령 저거는 안 돼. 독재야. 윤석열이가 하던 짓하고 똑같아. 안 돼. 등 돌리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뭐 20대 남성들, 젊은이들, 뭐 여성들 포함해서 급격히 그냥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진보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서울, 고학력, 화이트칼라 40대, 50대에서 무너지고 있다. 이거는 뭐예요? 이분들이 뭐야? B류야, C류야, 뭐야? B류야, 뭐 A류야. 이분들이 정통 김대중, 노무현 이런 분들을 흠모하고 또 사랑하는 그 정신이 민주당의 핵심이다. 칩부름 무슨 뭐 검찰 개혁한다면서 여태까지 그냥 야합하고 계속 보안수 사건 남긴다. 이유는 알고 보니까 이재명 개인의 지 형사재판 없애려고 하루 종일 1년 내내 여태까지 그 생각만 하고 있다. 다 이제 알았단 말이야. 그런 거를 빨리 합리적인 거를 딱 보고 깨닫고 상위 1%가 보는 방송 법신님의 강의를 듣고 이게 사실이구나. 진실이구나. 이게 헌법 정신이구나. 이 이재명 잘못됐구나. 딱 금방 깨닫고 안 돼. 딱 그냥 반대. 여론조사로 그냥 회초리를 날려버리고 선거는 뭐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이렇게 하지만 2년 후에 총선, 그 2년 후에 대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매일같이 선거를 하고 이 주권자들이 이 큰 머슴 이재명 대통령부터 그냥 막 조져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똑똑할수록 그냥 빨리 조지는 거죠. 빨리 알아차리고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게 빈 사람들은 안 돼. 이 머리가 빈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군중들에 불과하지. 중우정치. 그래서 플라톤이 중우정치를 극도로 싫어했죠. 소크라테스를 죽였다. 중우들이. 그래서 철인이 독재해야 된다 이거야. 법신님 같은 철인이. 저는 막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오류들이 너무 많아서 귀찮아. 네.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통령 큰일 났다. 내가 빨리 납죽 엎드려야지. 오늘 그래서 공항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납죽 90도 폴더로 숙였다. 정청래 90도 폴더. 이 모든 언론이죠. 뭐 다 똑같이. 이거는 한국경제신문인데 모두가 90도 폴더 정청래 숙였다. 사진 숙였다. 그렇지만 제 눈에는 숙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야. 정청래는 웃고 있잖아. 숙이면서 웃고 있잖아. 이재명 대통령은 악수하면서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얼굴 표정이 뭐예요? 뭐 씹은 것처럼 굳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이 보세요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잖아. 어디 검찰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정청래는 딱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이잖아. 예, 예. 이걸 딱 보면은 뭐 게임은 끝난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뉴 이재명 피류들의 대명사 공치모 105인 만든 그 유시민 작가 표현에 하면 미친 짓한 그 이 완전히 비어 있는 이건태가 정청래 오늘 90도 인사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 내가 봐도 그래.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죠. 약간 조롱하는 느낌. 그렇죠? 약간 조롱하는. 예. 뭐 김민석이도 그냥 적정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나와 있는 그 정식 공무원들 뭐 제 친한 제 행정고시 동기도 있고 뭐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다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냥 90도로 이러는 거는 뭐예요? 약간 조롱기잖아, 조롱기. 네. 과공비례라고 오늘 뭐 언론에 나오대요. 과공비례. 지나친 공소는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약간 조롱이다. 이건태가 뭐 보기는 제대로 봤네. 그러면 자식아, 그런 짓을 왜 해? 왜 당대표 불출마를 강요하고 협박하고 방해하냐 이거야. 예. 예? 그 범죄를 먼저 저지른 놈이 누구야? 6.25 전쟁을 북한 김일성이가 밀고 내려왔으니까 메가드가 치고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럼 김일성이가 나쁜 놈이지 메가드가 나쁜 놈이야?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재밌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제 공항에서 행사가 끝나고 정청래가 국회에 의원총회, 민주당 의원총회로 왔는데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서 여러 의원들, 이번에 또 당선된 초선 의원도 있고 의원들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악수하고 하는 장면이 이광재 의원도 보이죠. 이광재 의원도. 이광재와 지금 악수하는 장면은 아닌데 이제 어떤 의원과 악수하는데 그 의원이 아이고 당대표님 요즘에 고생이 많으시대요. 하니까 정청래가 힘들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까? 웃으면서 아이 고수 다 됐어. 거의 뭐 JP 거의 절반은 됐어. 절반은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 약간 선문답이죠. 흔들리면서 니네들이 내를 흔들어봤자 젖으면서 그렇지만 나는 간다. 내 길을 간다. 출마한다. 당대표 연임 성공한다. 니네들 지금 지난 열흘 동안 이재명이 나오지 마 패싱 시키고 집중적으로 나를 두들겨 팼지만 국민 지지율이 어떻게 됐어? 니네들 이재명 대통령 폭락했지. 당신 지금 목적은 감옥서 안 가는 공소취소가 목적인데 진보 진영부터 폭락하고 있지. 서울 수도권 40, 50 진보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서 나와 주십시오. 이제 나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여유 있게 뭐 인생이 다 힘들지요. 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그까지 바람이 부냐, 비가 내리냐, 그냥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이지요. 오, 고수 다 됐어. 이렇게 정치가 이래야 재미가 있죠. 이것도 정치도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잖아. 국민들한테 연예인들 비슷한 거잖아요. 인기 먹고 사는. 이거 좀 이렇게 멋있게 재미있게 해야지. 재미있게.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그 무서운 유신 독재, 전두환 군부 독재 때도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김대중. 근데 그런 딱 한마디로 멋진 이 정말로 비수같이 꽂히는 말을 남긴 사람은 역시 YS지, YS. YS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멋지지. 그게 언제 되냐? 탄압받을 때입니다.
정청래처럼 탄압받을 때 1979년 10월 달,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터지기 한 2, 3주 전 부마 사태가 터지고 막 하기고 고무렵, 고무렵에 뉴욕 타임즈인가요? 미국 외신과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를 빌미로 박정희 유신 정권이 김영삼 총재 및 국회의원을 제명시켜버렸죠. 의원직 제명. 의원직 제명. 그게 이제 의원직 제명의 1호지. 네. 그때 그러고 부마 사태가 터집니다. 이제 김영삼이를 제명시키니까 부마 사태가 터진다 말이야. 김대중이를 그냥 잡아가두고 하니까 광주에서 5.18이 터지는 것처럼 네. 그 정도로 이 YS DJ의 영향력은 정말 막강했죠. 막강했지. 네. 그때 의원직 제명당하고 할 때 그때 YS가 한 말이 유신 독재에 대해서 한 말이지. 한 말이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멋져. 그 다음에 이제 YS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잘 아시다시피 하나회를 그냥 숙청시켜 버렸잖아. 한 큐에 그냥 한 큐에 언제 그때 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 전까지가 노태우 군인 출신이니까 하나회를 그냥 모가지를 막 한 큐에 그냥 다 날려버렸는데 그럴 때 이제 군인들 민정당 민정계를 제대로 대접 안 한다고 막 그 민정계 군인 출신 정치인들이 고려 때 무신의 난이 왜 일어났는지를 대통령 김영삼이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협박을 했단 말이야. 무신의 난을 일으키겠다,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뭐 이런 협박이지. 그랬더니 YS가 그 소리 듣고 이것들이 봐라. 그 다음날 그냥 한 방에 우수수수 그냥 모가지를 다 날려버렸죠. 쿠데타 음모 세력들. 하나의 하자만 들어가도 소위 붙인 놈도 다 날려버렸어 그냥. 한 큐에. 이재명 대통령 1년 지났는데 검찰 하나를 손을 안 봐? 그거는 본인이 거래하는 거지. 본인 재판은 공소취소를 검찰이 좀 해줘. 이제 특검법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안 될 것 같아. 특검으로 하겠다는 놈이 없거든. 네. 제기에 다 들어와. 지금 법신 이변님한테 검찰에서 다시 또 검찰 꼬셔서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또 검찰 인권존중 미래기획위원회 또 대도하는 유튜버 비료 유튜버들과 갖다 놓고 하고 있다. 다 내 귀에 들어와. 다른 행정부 지금 국민연금이 이상한 짓 한다. 다 내 귀에 들어와. 우리 행정고시 동지회에서 아시겠어요? 윤석열이도 그래서 박살 내버린 거야. 모든 정보가 그냥 들어와. 윤석열이 저거 안 된다. 청와대에서 윤석열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냥 정보가 들어와. 이재명 청와대에서 정보가 들어와.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근데 이제 YS는 그 무시무시한 군부 독재가 어제였는데 한 큐에 그 하나의 그 군인들을 그냥 조져버렸죠. 그때 했던 정말 역사적인 명언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야. 하나회 니네들이 쿠데타를 해? 뭐 무신의 난을 일으켜? 건방진 놈 개가 짖어도 너희들은 개야 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멋져. 멋져. YS 정말 멋져. 사나이다 사나이다. 이런 배짱은 김대중은 따라올 수가 없어.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가 없어. YS한테는 배짱. 와, 정말 대단한 배짱이. 그래서 제가 YS를 좋아합니다. 사나이답고. 항상 자기가 결정적으로 탄압받았을 때, 의원직 제명당하고 했을 때 박정희를 향해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리고 3주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시해됐죠. 하나회 군부 독재 이놈들이 끌떡거리고
무신의 난을 한번 일으켜 볼까 하니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하면서 하나이를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숙청을 해버렸지. 그리고 대통령 인기가 90%가 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김영삼한테 배우라고, 김영삼 YS한테 배우라고. 이렇게 해야 귀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귀하도 산다 이거야. 알겠어? 그 구질구질하게 그 감옥도 안 가려고 그 잔머리 굴리면 지지율 폭락하고 귀하가 말한 것처럼 영국 이코노미스트 지와 인터뷰한 것처럼 귀하가 말한 게 말이 씨가 되는 거야. 귀하는 본인이 잘못한 걸 알잖아. 그러니까 나는 탄핵 깜빵 갈 것 같아요. 나는 정치적 희생양의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이면 그러면 구속되고 깜빵 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이도 정치적 희생양의 악순환이네. 그 사람들도 그럼 희생양이네. 당신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은 절반 이상이 탄핵되고 깜빵 갔다.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나도 그런 정치적 희생양이다. 그러면 윤석열이도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소리잖아. 이명박 박근혜도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사익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YS처럼 그냥 국민을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 죽여라.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제가 JP를 포함한 YS, DJ 이 삼김씨, 양김씨를 좋아합니다. 멋져 사람들이. 이게 40대 기술원 때의 YS와 DJ입니다. 멋져. 40살 40대 때 박정희 독재하고 맞짱 뜨자 그냥. 이게 서울의 봄 때죠. 서울의 봄 때. 항상 이렇게 손도 잡으면서 또 경쟁할 때는 그냥 갈라서고. 이게 이제 87년 6월 항쟁 후 그때 12월 달 대통령 선거 때 갈라서 가지고 이 또 사진을 잘 잡았죠. 서로 그냥 외면하는 듯한 사진. 이런 멋진 선문답 하나를 남기는 게 그게 멋진 지도자죠. 그런데 오늘 정청래가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느냐. 그 멋진 말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근데 언론에 보니까 도종환 시인의 시에 있는 표현이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시. 그 장관도 했잖아. 문체부 장관. 그 문재인 때. 그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터졌을 때 문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체육, 문체부. 그때 도종환 장관이었잖아. 제가 그 도종환 장관 할 말이 앞으로 있어요. K스포츠 262억 원은 죄 없는 삼성부터 다 돌려줬고 제가 나서서 재판해가지고 판결에 따라서 미르재단 462억 원. 도종환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현이다 이거야. 이 시가 아주 좋네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만 이재명이 너희들이 나를 흔들지만 그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이게 무슨 뜻이야? 나 출마한다 이거야. 곧게 세웠다. 나 연임 당선될 거야. 당대표. 그리고 내가 공천권을 질 거야. 2년 후 공천 때 두고 봐. 지난 2년 전에 이재명 비명계 그냥 다 학살했지. 내가 그냥 조져줄게. AU 친 이재명계. 지금 이런 얘기잖아. 명핵관 껄떡거리는 것들 지금 박지원, 이건태, 리연주, 송영길 등등 싹 내가 한번 썰어줄게. 줄기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게 겁이 나니까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서로.
2년 전에 이미 학살을 했기 때문에 그 보복이 겁이 나니까. 이명박이가 친박을 학살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정권 잡고 이명박 친일을 싹쓸이 해버렸거든. 그게 당연한 거거든. 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그렇죠? 바람과 비에 젖으며 이재명, 그러니까 지난주에 너 공항에 나오지 마, 패싱이야, 김민석만 나와, 그리고 뭐 이놈 저놈이 그냥 불출마해라, 동네 건달들까지 유튜버들까지 뭐 불출마해라.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꽃잎을 내가 피운단 말이야. 너구는 짖어라. YS식으로 하면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예. 자, 이까지 오면 가장 머리에 팍 꽂히는 명언은 뭔가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게 제일 꽂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을 온다. 이게 제일 꽂혀. 역시 YS가 1등이다. 그렇게 보고 네. 역사 공부. JP 하면은 제가 엊그저께 JP의 그 선문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JP 하면은 뭐가 제일 탁 꽂히나요? 기억나는? JP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자의반, 타의반. 그러니까 JP는 항상 1인자에 대해서 들이받지 않고 2인자의 위치에 있었거든. 박정희한테 들이받지 않고 박정희한테 찍히니까 외국에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서 자리를 내려놓고 중앙정보부장 이런 거 실권 내려놓고 공항으로 나가면서 기자들한테 자의반 타의반. 멋있지. 멋있어 사람이. 그 다음에 뭔가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좀 곤란하다. 출마하실 겁니까? 하면은 소이부답. 미소로서 답한. 말로서는 답하지 않는 것이 나의 답이다. 소이부답. 멋있지. 근데 YS하고 다르지. YS는 2인자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1인자야. 저놈이 나를 탄압해 그냥 조져버려. 개는 짖어도 새벽은 간다. 아니야.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나를 죽여? 뭐 미국을 가? 미국을 좀 잠깐 나가 계시. 좀 치료도 하고 좀 즐겁게 좀 생활하다 오시죠. 각하께서 다 돈도 대주고 하겠습니다. 나를 죽여서 관을 미국으로 보내라고. 와, 멋져. 부산 사나이야. 그런 거는 없어. 목포 사나이 김대중 그런 배짱 없지. 박정희 군인이죠. 전쟁도 치른. 전두환이 베트남 전도 갔다 온 군인이죠. JP 역시 혁명을 한 군인이고. 이 사람들도 YS한테는 안 돼. 그 배짱, 용기, 타고나는 거야. 목에다가 총칼을 딱 들이대도 눈 하나 꼼짝도 안 해. 이 새끼, 전두환이 이 새끼 나와! 그 동영상 보셨죠? 딱 대금이 목에 딱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전두환이 이놈의 새끼 나와 하잖아요. 그 정도 돼야 지도자를 하는 거야. 무슨 재판 이런 것 때문에 헤매고 앉아. 이게 안 돼.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 보고 있으면은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무슨 대통령은 무슨 대통령이야. 어디 초등학교 반장도 못할 그릇이 말이야. 그릇이 그따위밖에 안 돼. 그런데 이제 정청래가 와 이렇게 멋진 말을 해놓고 또 조롱을 하네. 며칠 전에는 월드 클래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월클입니다. 이재명이가 손흥민이야 월클이라 하게. 오늘은 또 이제 당에 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적 정치 지도자의
풍모를 10분 발휘했습니다. 이번에 G7 가서 경의를 표합니다. 글쎄요, 이번에 뭐 세계적 정치 지도자의 풍모를 10분 발휘했어요? 저는 아는 게 없는데. My wife, 그 한 단어, 영어 실력이 my wife. 요즘에 유치원생들도 그거보다는 아마 100배, 1000배 잘하던데. 그러니까 그 부인, 영부인, 그 누구예요? 김뭐시기야? 김혜경 여사. 나이스 투 미츄. 그것도 요즘 4살, 5살 애들 영어 유치원에 가면은 첫날 다 배우는 거야. 근데 진짜 미쳐기. 앞으로 좀 대통령이나 뭐 정치 뭐 좀 당대표나 뭐 국회의원이라도 최소한의 영어 시험은 치야 될 것 같아. 생활 영어 좀 이렇게 준비하면 되잖아. 하루만 준비해서 한 단어 말고 좀 문장으로 한 두세 문장만 좀 외우면 되잖아. 그 SNS 뭐 무슨 대도하는 막스 베브 이런 거 뭐 틀린 거 다 적지 말고 그 몇 마디만 딱 하고 그 이렇게 딱 저기 방송에 찍히면 되잖아. 마이 와이프 이거 끝. 얼마나 낯이 뜨거워. 어우 정말. 전두환이도 그거보다 훨씬 잘했어요 영어를. 미국에 다 특전사 사령관하고 뭐 할 때 장교들 다 미국에 연수 갔다 오니까 정말로 우물한 개구리, 정말로 로컬해. 그런데 무슨 월드 클래스고 무슨 뭐 세계적 글로벌이야. 글로벌은 얼어죽어. 진짜 영어는 좀 생활 영어는 좀 하는 거를 좀 보여주면 좋겠어. 본래 잘 못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 진짜 생활 영어 완전히 캡이지. 들어보면 단어가 뭐 중학교 1, 2학년 교과서 수준 단어. 제가 옛날에 물어봤어요.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때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하고 막 자유롭게 근데 대화하면서 같이 골프 치고 뭐 카트 골프장에서 운전하고 막 어깨동무하고 그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간단해. 그냥 뭐 그 친구도 그 부시 대통령도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예. 그러니까 뭐 종교 이야기, 또 뭐 부인하고 뭐 이런 아들 가족들 칭찬하는 그 뭐 단어 몇 마디 단어 한 몇백 개만 알면 돼. 근데 막 하잖아요. 계속 끝없이 대화를 하잖아. 들어보면은 다 간단한 단어죠. 우리 저기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쉬운 단어들이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단어는 들리잖아 우리가. 오바마 다른 분들 얘기는 안 들리는데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잘하는 영어잖아. 아주 유창하게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무슨 세계적인 지도자로 뭐 경의를 표해? 이것도 약간 조롱기 아닌가? 90도 폴드 인사처럼. 이게 그 다음 결정타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결정타.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냥 발라버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나는 출마한다. 그리고 내가 당권을 잡는다. 그리고 2년 후 공천 때 비류, 이재명, 명예관들 전부 다 학살해버릴 거다. 날려버린다. 2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거 똑같이 해드릴게요. 친명횡재, 비명횡사. 그죠? 그러니까 2년 후를 보세요. 친청횡재, 비청횡사. 또는 뭐 친명학살, 옛날에 뭐 친박학살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채널 A 보도인데 정청래가 내가 불출마를 하게 되면 무릎을 꿇고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안 좋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당무 개입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내가 죄송합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불출마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리면 아까 제가 말했죠. 직권남용죄는
결과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권남용죄가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야 지금. 이 법조인한테 정확하게 코치를 받았어. 법신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거야. 제가 그랬죠. 민주당, 국민의힘, 청와대, 주요 장차관, 대기업 회장 임원실, 상위, 대한민국 상위 1%가 애청하고 반드시 듣는. 네. 이건 제가 딱 설명한 대로잖아. 내가 불출마서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무 개입한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불출마하도록 하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직권남용죄 현행범이 된다. 이거 현행범이. 엄청난 발언을 했어 지금. 그래서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정청래 채널A 보도입니다. 이거 엄청난 발언을 한 거야. 내가 출마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당신 범죄가 안 되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 얼마나 무시무시한 소리잖아. 그리고 너무나 법리적으로 준비해서 딱 이거는 준비되는 거거든. 오늘 공항 가서 90도 폴드로 꺾어주면서 당에 와가지고 는 내가 불출마? 나 출마해.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 귀하가 범죄자가 안 되는 거야. 탄핵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거든. 귀하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하고 나 탄핵될 것 같아. 깜빵 갈 것 같아. 라고 했잖아. 내가 도와드릴게. 내가 출마해서 당권을 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해지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거든. 근데 진짜로 안전해지지는 않겠죠. 정청래가 당권을 잡는 순간 8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레임덕입니다. 이어집니다.